안녕하십니까. 조용히 계신 소방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도 오늘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바로 시험을 봤었고요. 여러분에게 11시 30분 정도에 이미 정답을 공개를 했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험 그 한 문항 한 문항 보면서 제가 핵심들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총평에서 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시험은 정말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올 때는 굉장히 가벼운 걸음으로 나왔을 것이고요. 그 다음 주변 친구들과 정답을 맞춰보면서는 다 잘 봤기 때문에 아마 좀 마음이 그래도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각설하고요. 오늘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해설 강의, 총평, 그리고 상반기를 대비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조언,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 강의 공채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해설 강의는 A 책형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짧게 진행할게요. 자, 우선 얘는 정답이 요거를 단서로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심장마비에 걸린다면은 갑자기 어떻게 될 것인가? 빈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징후가 없다. 뭐 호흡이라든가 맥박에 징후가 없다. 자, 뭐가 되겠어요? 네, 의식이 없는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도 보시면요. 핵심은 이거야. 화재가 나면 파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reduce. 여기서 reduce라는 건 좀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크기를 줄이는 거니까 아예 불이 나서 이 건물 자체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전소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파괴의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destroy하고 연관되어 있는 성격.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또 destructive라는 단어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파괴적인. 그래서 뭔가 이제 파괴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고르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terrifying, 무섭게 하는, 그러니까 무서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서운. 파괴적이라는 것은 무서운 그런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참고로 3번에 있는 것은 뭐 우스운, 뭐 재밌는 이런 말입니다. 자, 고등 어휘를 상회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3번. 자, 뭐 빈칸 추론이고요. 뭐 상당히 평상시보다는 쉽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문제 풀려고 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요. 자,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 앞문장이 바로 주제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볼게요. 자, 어떤 통제하려고 하는 능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행동한다. 자,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사람들이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하냐면은 통제할 수 없는 거. 여기가 중요한 건데 봐봐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통제할 수 없어. 근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숲을 잡아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likewise에서 마찬가지라고 있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죠. 그러니까 예시가 총 몇 개?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오케이? 그럼 예시가 2개면 하나, 둘. 그럼 이 둘에 뭐 하라고 했어요? 공통분모를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간에 이 주제 제가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있죠? 여기하고 연관된 말이 일로 들어가는 건 확실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선 저는 첫 번째 예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통제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는데,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건대요. 베팅한다는 거죠. 뭐에? 게임에다가 뭔가 가능성 게임 여기다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When 뭐 할 때? When their opponent 자신의 어떤 그 상대방이 뭔가 무능력해 보여. incompetent. 능력이 없는. 오케이? 자, 누구보다? 다시. competent라기보다는 incompetent해 보이면 이제 돈을 더 건다는 거죠. 오케이? 자, as though 마치 뭐인 것처럼. 이거 잘 보세요. as though 또 나오잖아. 마치 뭐인 것처럼. 자신이 믿는 것처럼 뭐 할 수 있다라고? 통제할 수 없는 거 들어가야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요 uncontrollable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 들어간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 통제할 수 없는 거. 자, random, popular 절대 아니죠. popular. 그다음 plan, 계획된 거. 이건 의도적인. 그렇죠? 그럼 통제할 수 없는 건 뭐냐? 랜덤이죠.
랜덤으로 섞여 있는 걸 갖다가 이거는 완전히 카드라는 것은 이 카드를 뽑아낼 때 이건 랜덤으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말에서 정답은 랜덤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거. 자, 4번. 뭐 어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뭐 빈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틀린 학생이 뭐 2번, 4번으로 나뉜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환기입니다. 환기. 얘는 증발이죠. evaporation, 증발. 사실 여기에서 바로 답 나와요. 과정이다. 제거하는 과정이다. 뭐를? 가스나 연기를 빌딩에서, 여러분 빌딩에서 가스나 연기를 제거하는 과정, 이거 뭐라고 해요? 환기라고 하죠. 환기. 오케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거. 자, 이 연결사 문제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했던 독해 1.0에서 다뤘던 그러한 수준의 지문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연결사가 보통 이제 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막 연결사가 2개가 있을 때가 있고 1개가 출제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평상시하고 다르게 우리도 보통 2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세요. 자, fire truck이 red이다. 빨간색이다. 왜 그러냐? 소방차가 왜 빨간색이냐? 1900년대에 보면은 길거리가 가득 차 있었대요. 뭘로? 다 검은색 차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면 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striking red color of the fire trucks. 참고로 이게 striking은 눈에 띄는이에요. 눈에 띄는. 그럼 fire truck에 이렇게 눈에 띄는 빨간색은 stood out. 요거. 자, stand out이라고, 이게 원형이 그러면 이제 stand out이겠네요. stand out.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정리. 그러면 앞에 보시면 이 과거에는 도로가 다 검은색 차로 가득 차 있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이 눈에 띄었다겠네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따라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이것도. 우리는 생활영어가 공채는 항상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어요. 평이하게.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있는 것은 특히 제가 그 파이널 강좌에서 마지막 시간에 단어 정리해 줬는데 놀랍게도 다 나왔어요. 다. 그렇죠? 피곤한 뭐 지친. 자, 지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 쉬어야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 쉽습니다. 그다음. 자, 지금 뭐 이게 마음 약간 들뜬 상태로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미 상황은 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의 들어오기 전에도, 해수 강의 들어오기 전에도 몇몇 학생 만났는데 지금 점수가 다 좋아요.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그 패턴으로 다시 정리를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쉬웠던 게, 그러니까 이거는 쉬웠다를 떠나서 여러분 빨리 풀었어야 돼. 형광 펜 쳐볼래요? 이거 바로 주제지 뭐. 왜? 나열이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주제문이다. 그만 읽어라. 빨리 끝내달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신체적 활동은 핵심이다. 뭐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이다. 이 말은 신체적 활동이 중요하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자, 8번. 사실 우리가 그 상반기 때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지층추론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또 되었어요. 자, 보시면은 우선 여기는 쉬라는 건 누구냐면은 자, 신디입니다. 뭐 등장인물 한 명이었으니까 이 앞까지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신디는 굉장히 에너지가 뭐 열정적이었다. 뭐 삶에 대해서 enthusiastic, 열정적이었고 블라블라블라 했다. 그러다가 흐름만 대충 보세요. 자, 신디가 11살이 됐을 때 새로운 인물,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죽음이란 말이 나오죠. 방금 누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엄마. 그러니까 여기는 신디, 여기는 엄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번에서 지칭 대상이 갈라지면은 정말 이보다 반가울 수가 없죠. 그죠? 3번에서 모든 게 판가름나니까. 자, 신디는 천천히 disconnected from, 자, 단절되기 시작했는데 뭐로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의 자. 그러면 이 자신이란 건 누굴까? 신디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엄마. 그러니까 2번만 엄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9번. 자, 뭐 애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버킷리스트로 가장 하고 싶은 거. 애덤의 대화를 보면 되겠죠. 애덤의 말을 보면 되겠죠. 보시면 뭐 참 쉽습니다. Number 1. I'd like to have to say skydiving. 정답 1번입니다. 그랬죠? 난이도를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건 하도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정말 실망스럽죠? 너무 쉽게 해서. 다만 원래 meet이라는 것은 만나다인데 나름 조금 뭐 의도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만나다의 확장 의미를 물어봤다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 meet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meet의 개념은 뭐냐면 평지에서 수평선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거. 요것만 생각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이건 수직선상에서 만나는 것도 meet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학생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있죠. 그 기대에 여러분의 성적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부응하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다, 충족하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는 부응이고요. 충족시키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만나다가 아니라 확장 의미인 부응 충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다. 자, 충족하다, 만족시키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거. 자, 오늘의 해석하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 보시면 그 당신이 참석하는 세미나는 자,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떻게 come out of your shell. 자, shell은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갇혀 살고 있는 껍질에서 어떻게 나와서 혹은 나오거나 당신의 두려움, 그렇지,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세미나입니다. 뭐 끝났네요. 이 세미나의 주제는 그렇죠. 연설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이제 세미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에 관한 거겠어요. 그 다음에 12번. 자,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 문제도 초반에 이미 다 핵심을 던져주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제는 항상 제가 말한 것처럼 숲을 잡는 게 관건이죠. 한 문장 해서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좀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다 반복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자, each of us wonders. 자, 우리 각각은 뭐 한다? 뭐 헤맨다. 오케이. through 뭘 통해서? 그 wilderness of experience. 경험의 어떤 황무지를 통해서 wonders, 방황한다는 거예요. to, 뭐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관통해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경험하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별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we succeed, 우리는 성공한다. 이게 무슨 사회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거겠죠. by, 뭐함으로써? failing, 실패함으로써 뭐 성공하고 즉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수에 의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높은 곳으로 rise, 올라서게 되죠. 자, 뭐함으로써? 뭐에 의해서? winding staircase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말하는 것은 여러 경험을 통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 자, 1번 좀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란 말이 있죠, 지혜. 자, 지혜에 접근하는 것. 하지만 독서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 2번. 지혜 얻기 뭘 통해서? 그렇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겠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다음 거. 자, 13번. 자, 문맥상 낱말. 제가 낱말이라고 써 있거나 단어라고 써 있거나 어휘라고 써 있거나 이건 문법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어휘 문제라고 했고요. 항상 뭘 기반으로 해서 푸는 것이다.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푸는 것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휘 문제가 아닙니다. 어휘 능력만 평가한다면 앞서 봤던 것처럼 그냥 밑줄만 뚝 긋고 밑 한 다음에 밑줄만 뚝 긋고 이거 동의 고르세요. 끝내겠죠.
하지만 지문을 준다는 것은 주제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그런 유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이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there has been speculation 할 때 이 speculation이 추측입니다. 추측. 자, 뭐 근데 이 단어 몰랐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자, 추측이 있어 왔다. 어떤 추측이냐? 최근의 어떤 발전, 최근의 어떤 진보, 뭐에 있어서? AI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있던 진보가 may lead to 뭘로 이어지냐? 로봇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어떤 로봇이에요? taking over 하는 로봇인데 take over가 뭐냐면 어떤 일을 떠맡다는 거예요. 떠맡다. 로봇가 인간의 일을 떠맡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 다음에 firefighting profession. 그치, 우리가 하는 이 소방직도 자유롭지는 않다. 이 논의로부터 그렇죠. AI가 발전하다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도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 There will not be a complete takeover anytime in the near future. 자, 완전한 takeover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로봇들이 기술을 갖다 다 가져가는 거, 책임을 다 떠맡게 되는 거. 그래서 완전히 그 책임을 다 떠맡게 되는 것은 곧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기술은 advancing, 지금 분명히 이러한 AI 기술은 진보하고 있다는 거야. 진보하고 있다. At a rapid rate. 빠른, 이거 속도예요.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firefighting robots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and testing. 자, 그 firefighting 로봇은 현재 개발, 테스트 중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일부는 having frustrating. 자, 이게 일부 로봇을 말하는 거고 일부 로봇은 having frustrating, 좌절시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뒤에를 보시면 어디 갔어요? 이게 뭔가 외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이게 some robots 생략된 거거든요. some robots. 뒤에 보세요. 방금 앞에서는 진보했다. 플러스 방향 있죠. 플러스 방향. 뒤에 보면 독일은 로봇을 produce 만들어냈다. 근데 어떤 로봇이냐면 이렇게 불리는 로봇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 이것은 뭐 할 수 있었다? 강력하게 분사할 수가 있었다. 뭐를? 물과 form 이런 것들을, 거품들을 강력하게 분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긍정적인 그런 어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휘들이. 그러면 얘만 뭔데? 마이너스잖아. 외톨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원래 답을 그러면 반대 방향, 성공적인, successful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로봇은 어느 정도의 진보를 보여왔다, 성공적이 왔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출제자가 이거 엄밀히 따지면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frustrated, 이게 물론 어휘 문제니까 어휘에만 지금 신경을 쓴 건데 이거 문법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frustrated 하면은 로봇가 좌절감을 느꼈다는 말이 되거든요. 물론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문법적으로 이상해 이거는. 근데 출제자가 여기서는 문법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다음 거. 자, 다음 거. 14번. 자, 항상 뭐 이제 우리 영문법 제2.0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끔 이제 의심들을 해요. 무슨 의심하냐면은 선생님 그 일행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적은데 여기서 다 나옵니까? 이것만 해도 돼요? 저 불안해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항상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거는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세요. 그렇죠? 단 한 문제라도 벗어나는 게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오면서도 한 학생도 저한테 말하기를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왜? 맨날 배운 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오니까. 아니 지금 1번에서 4번, 14번도 그렇고 15번, 1번에서 4번 다 있습니다. 영문법 2.0 그 한 권에 되게 얇죠. 거기 다 있습니다. 보세요. 뭐 이렇게 길게 하냐는 거지 문법을. 자, 봐봐요. 여기 보시면 비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태문제예요. 태문제. 해석을 해봐도 되고요. 형태를 봐도 된다고 했어요. 해석해 보면 뭐 이제 그 윤리적 행동은 연관되어 있다.
뭐하고 cognitive, emotional need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돼 있고 이런 need들은 보여지는 need죠. 해석해보면 뭐뭐해지다예요. 이럴 땐 수동태 쓴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해석해본다고 했고 두 번째는 뒤에 목적어 있는지 유무. 자,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수동태라고 했죠. 그렇죠? 두 가지 다 확인해봐도 어쨌든 수동태를 써야 돼. 자, 수동태는요. 제 교재 영문법 1.0 출제 코드 4-1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얘도 보면 what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문장의 구조를 항상 문장의 구조부터 파악하라고 했어요. 자, 주어가 여기입니다. 이 명사 절이요. 그 다음 동사 이렇게 딱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동사 밑줄가 있죠. 제가 동사 밑줄가 있을 때 마땅히 뭘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태, 수, 시. 자, 동준. 자, 이거를 확인하라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자, 우선 보시면은 자, 왓절 명사 절이니까 절이라는 건 뭐야? 주어와 동사. 그렇죠? 동사가 있어야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동사 자리가 맞아요. 시제는 제가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 부사가 있으면 시제를 한번 봐라. 유의해서 봐라 라고 했었죠. 이렇게 시간 부사도 없고 마땅히 확인할 게 없다면 버리세요. 시제 아니니까. 알았어요?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일치. 당연히 뭐 단수죠. 단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와실 때는 단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erge라는 것은 짜잔 하고 나타나다야. 그럼 나타난다는 것은 이 동의어가 뭐냐면 appear. 어느 자리에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 appear, emerge 얘는 무슨 동사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자동사. 자동사는 뭔데? 그렇지, 수동태가 불가한 거야. 그래서 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다 통과.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in which 나왔어요. in which 이렇게 선행사가 있다고 했었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 선행사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in which 딱 나오게 되면은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자, 목적 이렇게 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했습니다. 역시 완전한 문장 확인됐죠? 그래서 3번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and가 있죠. 자, and가 있으니까 이건 병렬 문제. 자, 앞에 보면은 have been modeling. 여기 보면은 have been modeling. 첫 번째 동사. 자, and 병렬이 돼야지. have been modeling and testing. testing. 오케이. 자, 정답은 4번. 학생들이 이게 뭐 형태가 좀 이게 문제가 테스트가 맞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문제 거지같이 냈네요. 왜냐면 researchers가 있는데 have been modeling and test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은 그냥 바로 어색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modeling and test는 우선 첫 번째 형태가 똑같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라고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앞에하고 뒤에가 시제가 기계적으로 똑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더라 한다면 테스트라고 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주어가 researchers잖아요. 그러면 테스트가 돼야 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시제 다 무시하고 수일치만 확인한다 한다면 근데 수도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방금 문제 참 그지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지 같든 아니든 간에 이건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별게 아니거든. 오케이? 자, 이거는 시제 문제, 병렬 문제니까 제 영문법 교재 보면은 17-1 출제 코드. 저는 출제 코드가 머릿속에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출제된다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건 저는 명확히 알고 있고 그 머릿속에 패턴화되어 있어요. 저는 코드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뭘 봐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다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영문법은 제가 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There are many kinds of love, but most people seek its expression. 여기서 이 it은 대명사요. 그동안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알겠지만 대명사면 뭐 주시한다고 했어? 수일치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해석해보라고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는다. 그것의 expression, 표현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 그것이라는 것은 love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단수니까 단수 받는 겁니다. 패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romantic relationships are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 나와 있죠. 주어 동사 딱 나와 있을 때 저 뒤에 코마 띄고 ing 하면 뭐라고 했어요? 분사라고 했죠. 분사. 그러니까 이 분사라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은 분사는 얘가 분사구나 라는 걸 알아봐야 돼. 이거 못 알아보면 이거 동명사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해설 강의 시간이니까 이게 분사인지 우선 알아봐야 돼. 그래야 선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provided를 묻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목적어 유무를 보면 되겠죠. 뒤에 보시면 목적어가 딱 있잖아.
source of the fulfillment라고 딱 목적어 있잖아. 그러면 ing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적중의 순간 때도 했었고 당연히 영문법 2.0에서도 엄청나게 다뤘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밑줄 그어진 것만 봐도 제 수업 들었던 학생은 뭐가 출제 오든지 금방 알 겁니다.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수일치니까 주어, 수식어, 둑, 동사. 자, 수일치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니 기본이잖아.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선행사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아니 선행사도 없이 어디 후주 드립이야. 그리고 후주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뒤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선생님 명사 여기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것과 생각을 해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까지 구분 못하면 정말 영어 공부 얼마나 안 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My the car, my car 둘 중에 뭐가 맞아요? 그래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유격은 관사를 건너뛰어서 수식할 수가 없어요. 소유격은 관사를 건너뛰어서 이게 수식할 수가 없다고. 소유격과 명사 사이에는 관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합니까? 어디 소유격을 쓴 다음에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냐는 거야. 선행사도 없지, 중간에 관사도 있지, 막 어딜 보고 열이 보고 저리 봐도 정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얘는 명사절 접사 대수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명사 출제 코드 19번 19-1 분사 출제 코드 12번 수일치 출제 코드 2-1 4번 출제 코드 15-1 그렇죠? 자, 이게 다 패턴화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뭐 영문법 2.0이 거의 뭐 마무리 단계긴 하지만은 지금 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충분히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은 영문법은 두 문자어로 가르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턴화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봐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오해가 심해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자, 16번 다시 하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보시면 핵심 보겠습니다. 초반보다 이런 말 나오죠. Are you afraid?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Because you might not be good at it. 여러분이 뭔가에 잘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좀 시도하는 게 두렵냐라는 거죠. If you insist on perfection in everything you do, you will probably keep putting things off and never do anything at all. 자, 만약에 여러분이 주장한다면 완벽주의를 주장해. 완벽함. 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put off, 미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은 뭐겠습니까? 완벽주의 추구하면 미룬대잖아. 그죠? 이미 주제 파악됐어야 합니다. 완벽주의 추구해라 마라. 추구하지 말라. 뻔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럼 후반부로 빨리 가서 확인했어야죠. Striving for success does not always feel safe. 자, 다음 you. 자, 이거 need to. 수업 시간에 말했어요. have to, need to, must, should 이런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자, 이런 것들은 주제문을 암시하는 단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신뢰할 필요가 있다. 뭐를? 여러분의 능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과정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embrace 하면 포용하다죠. 그만큼 여러분은 신뢰하고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완벽함만 고집하지 말고. 따라서 정답은 1번. 용기를 갖고 그냥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 다음 거. 자, 이번 하반기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다. 아니 상대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에서 가장 어렵다. 절대적 기준에서 어렵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그 하반기 문제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뭐 항상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형광펜 딱 쳐놓고 우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주제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시가 딱 나온다 보니까 얘 주제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얘가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의심을 하기보다는 우선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뭐 하나하나 의심하기보다는 우선 주제를 잡는 게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봅시다. Filmed entertainment occupies, 그러니까 이 영화 산업이라고 할까요? 자, 이 filmed entertainment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어디에서? 미디어 인더스트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it derives revenues. 자, 여기서 이시란 건 filmed entertainment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영화 산업이요, derives 몰고 있기 때문이죠. 뭐를요? 수입. 자, 수입을 어딜 넘어서 이게 끌어당기냐면은 the box office, 그죠? 박스 오피스를 넘어서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to 어디까지? 많은 다양한 그런 사업까지 수익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영화 산업은 그냥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로 확대가 돼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게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when motion picture가 영화가 성공을 해요. 대박쳐 박스 오피스에서. 그러면 it is likely to attract, 자, 막 attract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럼 DVD 막 구매, 막 렌탈 이런 것도 attract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부가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라든가 TV 쇼의 선택, 영화 선택, TV 쇼의 선택 이런 게 is made 만들어져. 어떻게? 더 쉬워진다는 거. 선택이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영화를 선택할 때 있잖아요. 그다음 TV 선택할 때 있잖아요. 이때 선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뭐함으로써? 뷰어들을 허락함으로써 뭐를 허락하냐면 목록을 서치하는 걸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자, by 이름별, 장르별, 키워드별로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미드, 일드, 중드, 한드 이렇게 장르별로 하기도 하고 막 이름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이건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는 게 선택? 지금 우리 뭐 얘기하고 있어요? 수입 얘기, 수입 창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3번만 보겠습니다. 자, it makes porn. 자, 여기서 it은 이제 영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창출한다. 뭐를? sequel, 후속작이라든가 prequel이라든가 TV 시리즈 이런 것들을 다 창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캐릭터들은 spun off, 이제 뭐 생겨난다는 거죠. 다른 속성들로 이제 파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에서도 이제 영화 산업을 위한 부가 어떤 산업의 발달,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18번. 자, 이번 시험에서 18번, 그러니까 뭐 17번부터가 이제 조금 고득점에 있어서는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물론 쉽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한 것이, 봐봐, 주어진 문장 볼 때 제가 뭐 보라고 했어? 연대지. 봐봐, 연결사. 오케이? 게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예측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측이 가능한 경우 언제냐면은 흑백으로 딱 나뉠 때. 흑백으로 딱 나뉘어. 예를 들어서 하지만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면 문제점이 뒤로 나오겠죠. 오케이? 앞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나오겠죠. 이게 흑백으로 딱 나뉠 때란 말이죠. 나뉜단 말이죠. 봐봐요. 하지만 traffic crashes, 어떤 교통사고 충돌이라든가 부상은 예방 가능하다. 예방 가능하다. 이게 방향성이 이거잖아요. 예방 가능하다. 그러면 앞에서는 뭔가 어둑한 내용, 어두운 내용, dark한 내용, 뒤에서는 밝은 내용이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핵심만 잡을게요. 1번 뒤에서 이런 말 합니다. 저기 트래픽 크래쉬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오케이? 나이가 막 이렇다. 어때요? 어둑어둑하죠? 그렇죠? 방향성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막 가족에서 브레드 위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오시는 분들이 되는 거지. 집안의 기둥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게다가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논리 방향성이 플러스가 나오면 이거 정답이에요. 근데 계속 어둑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제 일관적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볼까요? Road traffic injuries cost. 이거는 이제 구문 시간에 했잖아요. cost는 손실을 손실을 입게 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단순히 뭐 비용이 얼마다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문 시간에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여러분이 코스트 엄청 약하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의심되면 펴봐. 구문 독해. 그랬죠? 구문 독해 펴보시고, 코스트가 목적어 이렇게 2번 있을 때가 있어요. 자, A에게 이거 A라고 할게요. 첫 번째 목적어. 그다음
이게 B입니다. 자, A에게 B라는 손실을 입히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반은 다 구문에 있어요. 이런 걸 딱 잡아내야 논리 방향을 잡아내게 되죠. 단어? 비용이요? 동사의 뜻을 알고 있어요. 정확한 느낌. 오케이? 코스는 자, 그때도 구문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보세요. 3번. 잘 들어요. 자, high income countries. 그 고소득 국가에서 보면은 설립된 일련의 어떤 간섭, 개입. 자, 개입이 기여했대요. 뭐에 기여했냐? 상당한 감소. 뭐에 있어서의 감소예요? 사고와 영향력. 오케이? 인저리 영향력의 감소에 기여했다. 감소에 기여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고가 감소해서 좋은 거잖아. 제 말 이해합니까? 방금 3번 앞까지는 마이너스의 논리의 방향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죠. 이런 게 흐름 균열이라고. 절대적으로 but 없이 however 없이 역접의 연결사 없이 논리 방향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요. 자, 이거는 제가 항상 독해 1.0 때 강조드렸던 패턴입니다. 문장 사이 또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자, 공개가 된 이상 안전하게 가야 돼. 안전하게 가려면 저처럼 이 단서에 대한 연구가 정확히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단서 훈련 기반으로 단서 기반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오케이? however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봐봐요. 얼마나 간단한 문제인지 보세요. 그러나 만약 뭐뭐뭐뭐 한다면 it can be a vicious enemy. 흑백으로 또 나뉘잖아. vicious 알아요? 몰라? enemy 알아요? 몰라? enemy는 쉬운 단어잖아. 적이에요. 봐봐요. 그러나 만약 화재가 뭐 퍼진다면 그것은 화재는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죠. 앞에서는 화재에 대한 불에 대한 뭐가 나와야겠어? 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 오케이? 그 다음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확 바뀌죠? 거기가 정답이라고요. 오케이? 자, however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1번 뒤에 봅니다. 자, 1번 뒤에 보시면 화재는 nothing but 뭐에 불과하다. 불은 뭐에 불과하다. 화학적 반응에 불과하다. 자, ignited by heat energy. 그러니까 그 heat 에너지에 의해서 점화된 화학적 반응에 불과한 것이다. 자, where 이곳에서는 산소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존재가 facilitate substance to burn. 자, 그 물질을 연소하도록 용이하게 만듭니다. 해서 이런 그 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It is great friend.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 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친구다. 자, 3번 뒤에 보세요. 따라서 자, 화재와 싸우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성을 띈다. 방금 친구라며. 근데 화재와 그러니까 firefighting 시스템이 갑자기 나올 리가 없죠. 자, 화재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갑자기 나올 리가 없다는 거 친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 great friend에다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 다음 enemy에다 마이너스 방향. 자, 논리 방향 확 바뀌죠? 뭘 통해서? however를 통해서. 오케이.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주어져 있는 문장을 그냥 단서 없이 확 줄 만한 용기가 있는 그런 출제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웬만큼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출제자는 항상 이 암시적 단서라고 하는데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없이 출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18번, 19번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그 명시적 단서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마찬가지예요. 자,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항상 자, 마지막과 머리, 꼬리와 머리 이걸 잘 연결해 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길게 끌 것도 없어요. 잘 봐요. 우선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A번호 있어. 예시 있죠. 연대지할 때 연이에요. 연결사. 활용하란 말이에요. 이거. 오케이? 활용하라고 준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거 활용해 줘야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자, after the war 여기 있는 그 전쟁이란 말이 있죠. 이 전쟁 뭔지 아세요? 2차 세계 대전이에요. 오케이. 자, 2차 세계 대전이 그 전쟁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한 방에 끝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잘 봐요. 전쟁 이후에 plastic synthetics used for military purpose. 그러니까 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그런 합성 물질이 각색되었다. 자, 뭘 위해서 각색되었냐면은 일상생활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색되었다. 그러니까 군사 목적으로 쓰던 그런 물건들을 일용품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각색, 변화시켰다는 말이 나오죠. 잘 봐요. 그럼 B에서 A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패러추트 뭔지 아십니까? 낙하산입니다. 그러면 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럼 낙하산을 위한 나일론 패브릭이 were turned into 바뀌었다. 뭘로? 그거 봐요. 스타킹 나오잖아. 일용품으로 바뀐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B에서 A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면은 출발이 뭔지 이게 출발이 이게 B야 C야. 선지를 보면 지금 이게 B하고 C밖에 없고 보통 A가 있어야 내가 좀 A는 건너뛰고 막 이러는데 다 BC잖아. 그러니까 B야 C야 애매꾸리하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에서 A 요것만 잡아도 왜 하필 선생님 B에서 A요? A에 for example 있잖아요. 그것만 잡아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전체를 다 보세요. 전체를 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4번이 정답이 딱 돼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할게요. 우선 그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네, 매우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향이 최근 경향과 이번 하반기를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3개년을 보면요, 항상 이 독해 얘기하는 거예요. 독해는 순유형이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채 학생들 주제, 제목, 요지, 글의 흐름 판단, 오케이? 주장, 목적 이런 것들이 항상 중심이에요. 이게 약하면 전체 다 무너집니다.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고난도 유형, 그러니까 문장 사위라든가 빈칸 추론, 순서 배열 여기로 점차적으로 자신의 실력 갖다가 적용시켜 가야 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점 높여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소방직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학습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제가 되었었고, 하지만 이번에 독해는 하반기 독해는 지문이 엄청 짧았어요. 단어 수준은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무관한 문장이나 문장 삽입이나 겨우 이 정도만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변별력 있는 그런 문항으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독해는 전반적으로 쉬웠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 좀 특수성이 있었다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쉬웠다고 무조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반기 때 너무나도 미달이 또 많았고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다음에 최근 3개년 경향을 생활영어에도 국한지어서 보면은 항상 그렇듯 생활영어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나마 수거가 정답이 되면 변별력이 그나마 생기는데 2017년도 그랬고 2018년도 그랬고 지금 수거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영어는 그냥 한 문항 쉽게 출제가 되었다. 항상 평이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휘. 최근 경향을 보면 한 3개년 경향 보면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제 단어장이 그러하듯이 고등 필수 어휘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번에 정답은 쉬운 것들이 정답이 되었으나 여러분이 1번이라든가 2번의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 4번에 있는 tremendous라는 단어 정도라든가 2번에 3번 단어 같은 거는 분명히 수능 수준을 상회하는 그러한 수준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답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쉽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그동안의 경향은 고등 필수어휘 플러스 알파. 하지만 이번 시험은 정말 낮은 수준으로 중학 어휘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meet 동의어 satisfy, 그렇죠?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문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법은요,
이 수능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수능화 되어가고 있는데 수능에서 안 나오는 것도 조금 냅니다. 예를 들어서 A of B 할 때 A에다만 우리 그 수능에서는 A에다만 수일치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 소방직은 B에다 수일치 시키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수능보다는 조금 더 지역적인 게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구석탱이 문법까지는 같지 않습니다. 일행처럼밖에 넓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플러스 내신의 방향성으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저는 수능 강의를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수능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영문법 2.0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왔었고 그대로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병렬이라든가 시제, 뭐 병렬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시제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문안 나왔고요. 자, 관계사 문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문법 그나마 변별력일 수 있는 문제였으나 크게 뭐 깊이 있게 준비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상반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절대 난이도 예상하지 마세요. 알았죠? 내년 상반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아세요? 2017년 상반기 진짜 어려웠어요. 2017년 하반기는 뭐 고만고만했고요. 2018년 상반기 또 역시 뭐 중간 정도의 난이도 나왔죠. 이번에 쉬웠습니다. 이번엔 쉬웠는데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측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험생은 예측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이 출제자 입장에서 난이도를 갖다가 자신의 의도대로 맞춘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경험이 웬만큼 있지 않고서는 내가 한 중상으로 내야겠다. 중상으로 딱 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야. 매해 학생들의 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수능과 다르게 인력풀이 많지가 않아. 출제위원자 인력풀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그닥 수능 수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더욱 큰 건 뭐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엔 6월, 9월, 그 다음 11월 시험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6월과 9월에 예비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에 시험 딱 봐보고 너무 어렵게 냈나? 9월에 출제위원 똑같아요. 9월에 그 다음에 살짝 쉽게 내죠. 그 다음에 11월에 자신이 원하는 수준을 맞추려고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한 방에 소수의 인력으로 한 방에 출제해서 그리고 예행 연습도 없이 자신의 의도한 대로 그 난이도를 딱 적중시킨다. 난이도를 정확히 포지셔닝 시킨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예측하고 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에 하반기 시험부터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카페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어려워질 것 같다. 일행처럼 대비한다. 엄청나게 떠들어댔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왜 예측하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 올바른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 시험을 대비할 때도 여러분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범위와 자세, 태도 이런 건 제가 정해줘요.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세요. 알았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예상하지 말고 올바르게 그냥 대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내년 상반기를 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고로 지금은 짤막하게 얘기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자세하게 제가 찍어서 6개월 커리큘럼 가이드를 올릴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점수가 대략 뭐 노베이스.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나는 뭐 쉬운지 모르겠어. 이거면 노베이스입니다. 여러분, 단어만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어만 공부한다고 영어 끝나지 않아요. 오케이? 뭐 하시냐면은 중학과정부터 차근차근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문법 하세요. 중학 어휘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공무원, 뭐 편입, 토익 단어 외운다고 해서 그들의 리그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중학 어휘 외우시라는 거예요. 중학 어휘. 중학 영문법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제 강의 중에서 중학 영문법 119라는 그 무료 강좌가 있으니까 물론 그게 교재가 무료일 겁니다. 강좌가 무료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PDF로 제공하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선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영문법 119 강좌 바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중학 영단어는 제 영문법 1.0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영문법 1.0 뒤쪽에 중학 단어를 1800개를 수록해 놨으니까 영단어 따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점수대가 지금 6, 70점대가 지금 대략 나온다. 항상 평균적으로. 나는 아예 생기초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가장 갖춰야 하는 건 뭐냐면 통밥 해석. 그거 없애셔야 돼. 그거 없애지 않으면 절대 상위권 갈 수가 없어요. 통밥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갖춰야 돼요. 이게 되면 여러분의 점수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감독해 하지 마시고 구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구문 독해부터 수강을 하십시오. 오케이? 그다음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문법, 영문법 2.0 그 교재 강좌 그걸 수강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그 문법을 갖다가 패턴화 시켜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 꾸준히 하셔야죠. 네, 그 김소영이라는 영단어장으로 꾸준히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매일매일 하시면 되고요.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독해 있죠? 고난도 독해라는 것은 뭐 이제 문장삽입, 순서별, 빈칸 추론. 자, 이쪽 위주로 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 강좌 중에선 뭐 독해 2.0 이 정도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제 점수대별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9일 날 금요일 날 제 커리큘럼 가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 참고하셔서 미래의 앞으로의 어떤 그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실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